이국종 교수는 1969년생으로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외상외과 의사이자 아주대학교 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을 역임했습니다. 2011년 아덴만 여명작전에서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선장을 살려낸 것으로 전 국민에게 알려진 분이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그의 의료진으로서의 업적보다는 극한의 현장에서 삶과 죽음을 매일 마주하며 터득한 그만의 삶의 철학입니다. 특히 그가 고백한 우울증과의 동행, 그리고 그 속에서도 찾아낸 작은 행복의 의미에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이국종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남의 인생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행복하며 멋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우울한 종말이 찾아옵니다. 이 말은 단순한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매일 응급실에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 선 환자들을 마주하며 때다른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 통찰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며 부러워합니다. SNS에 올라오는 화려한 일상들,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커리어, 항상 웃고 있는 것 같은 모습들 말이죠. 하지만 이국종 교수는 이런 외면적 화려함이 결국 허상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조건 자체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늙고 아프고 결국에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공을 거두어도,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해도 이 근본적인 조건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국종 교수는 거칠애보다는 본질을 바라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화려함의 뒤에 숨어있는 인간의 진실한 모습, 그 연약함과 유한함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우울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국종 교수는 어떻게 이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의 답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구내 식당 점심 반찬이 잘 나온 것과 같은 사소한 일에라도 행복을 느끼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이 말이 그의 삶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거창한 성취나 큰 행운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아주 작은 순간에서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마신 커피 한 잔의 향기, 길에서 마주친 따뜻한 미소,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좋아하는 음악 한 곡. 이런 것들이 바로 이국종 교수가 말하는 작은 행복입니다. 왜 이런 사소한 것들이 중요할까요? 인생의 대부분은 특별한 일들이 아닌 평범한 일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리가 큰 성공이나 특별한 순간에서만 행복을 느낀다면 인생의 대부분을 불행하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는 이를 우울증을 견디는 방법으로도 설명합니다. 실제로 그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고백했습니다. 극한의 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와 책임감, 때로는 구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자책감까지, 이 모든 것들이 그를 우울의 늪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우울 속에서도 작은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소소한 즐거움과 같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가야 우울증을 간신히 견디기라도 할 수 있다는 그의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절실한 생존의 지혜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또 다른 중요한 철학은 인간관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내 사람들의 존재에 행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내 사람들이란 누구를 의미할까요? 가족, 가까운 동료, 진심으로 연결된 친구들, 즉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현대 사회는 네트워킹을 강조합니다. 더 많은 사람을 알고 더 넓은 인맥을 쌓는 것이 성공의 조건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이국종 교수의 생각은 다릅니다. 그는 나의 롤모델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내 롤모델이에요. 누구한테나 배울 게 있다는 생각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화려함보다 진정성을 추구하는 태도를 보여줍니다. 멀리 있는 유명인이나 성공한 사람을 동경하기보다는 바로 곁에 있는 사람들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로부터 배우려는 자세 말입니다. 특히 의료진으로 일하면서 그는 동료들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느꼈을 것입니다. 생사의 갈림길에서 함께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동료들, 그들의 헌신과 전문성을 매일 목격하며 진정한 동료애가 무엇인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의 인간관계로는 수량보다 질을 추구합니다. 1000명의 안면만 있는 지인보다는 10명의 진실한 친구가 더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소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이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국종 교수의 삶의 태도에서 주목할 점은 그의 담담함입니다. 그는 인생을 불필요한 심파극으로 만들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지나친 감정의 과장이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대신 주어진 현실을 묵묵히 받아들이고 해야 할 일을 해나가는 태도를 말합니다. 외상외과 의사라는 직업의 특성상 그는 매일 극한의 상황을 마주합니다. 중상을 입은 환자들, 생과 사를 오가는 응급 상황들, 때로는 최선을 다해도 구하지 못하는 생명들. 이런 상황에서 감정에 휩쓸리면 제대로 된 의료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절제된 감정 표현과 담담한 태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는 냉정함과는 다릅니다. 환자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불필요한 감정적 동요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일반적인 삶에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작은 문제에도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자신의 불행을 과장해서 표현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국종 교수는 이런 태도가 오히려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해결점을 찾는 것을 방해한다고 봅니다. 이국종 교수의 가장 솔직하고도 용기 있는 고백 중 하나는 그의 우울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나는 항상 우울하다. 그래도 그냥 버틴다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인생은 99%가 비극이래요. 그리고 우리의 끝도 비극이죠. 우리는 죽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사는 목적은 가끔씩 오는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그런 빛을 보면서 사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처음에는 너무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는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자 그 속에서도 희망을 찾는 지혜로운 태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우울을 극복하려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울을 동반자로 받아들입니다. 마치 그림자처럼 항상 따라다니는 우울을 부정하거나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입니다. 우울증은 완전히 치유되기 어려운 질병입니다. 특히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의료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울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는 우울한 상태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더 현실적입니다. 그가 말하는 가끔씩 오는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그런 빛이 바로 앞서 말한 작은 행복들입니다. 구내 식당, 반찬이 잘 나온 것 같은 사소한 기쁨들 말이죠. 이런 접근은 우울증을 앓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려다가 더 큰 절망감에 빠지기보다는 우울한 상태에서도 작은 빛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더 현실적인 생존 전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철학을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는 사는 게 다 그렇지라는 담담한 수용의 태도입니다. 이 말 속에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예측할 수 없는 일들도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것에 일희일비하며 감정적으로 소모되기보다는 원래 인생이란 그런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건강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기력한 체념과는 다릅니다. 그는 여전히 최선을 다해 환자를 치료하고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며 후배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단지 결과에 대해서는 사는 게 다 그렇지라는 담담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특히 실패나 좌절을 마주했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완벽한 결과를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크게 좌절하는 대신 원래 완벽한 것은 없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는 이런 태도가 필수적입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구하지 못하는 생명들이 있고 예상치 못한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매번 이런 일에 큰 좌절감을 느낀다면 의사로서 지속적으로 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는 게 다 그렇지는 결국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겸손함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고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불완전함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올바른 자세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제 이국종 교수의 철학을 현대 사회의 인간관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직장 생활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현대의 직장인들은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살아갑니다. 동료들과의 비교, 성과에 대한 압박, 승진과 연봉에 대한 스트레스. 이 모든 것들이 일상을 짓누릅니다. 하지만 이국종 교수의 철학을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화려한 성과나 타인의 커리어와 비교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무리한 것, 작은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 동료와 나눈 따뜻한 대화 등에서 만족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직장 내 인간관계에서도 불필요한 경쟁이나 감정, 과잉을 줄이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해내는 태도가 더 건강한 직장 생활을 만들 것입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사는 게 다 그렇지라는 태도로 접근한다면 소모적인 갈등을 피하고 문제 해결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관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끊임없이 타인의 화려한 삶에 노출됩니다. 여행 사진, 맛있는 음식, 행복한 순간들, 이런 것들을 보며 자신의 삶이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국종 교수의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남의 인생은 성공한 것처럼 보이고 행복하며 멋져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인생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결국 우울한 종말이 찾아옵니다. SNS에 올라오는 것들은 삶의 일부일 뿐이고 그 이면에는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민과 아픔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신 우리는 폭넓은 인맥보다는 진정으로 나와 연결된 사람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어려운 순간에 함께할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사람, 함께 있으면 편안한 사람.
이런 관계들이야말로 진정한 인간관계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의 일상적인 순간들, 함께하는 식사, 나누는 대화, 서로에 대한 관심과 배려, 이런 것들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국종 교수의 철학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작은 행복을 의식적으로 찾아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나를 행복하게 한 작은 것들은 무엇이었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맛있게 마신 커피, 따뜻한 햇살, 좋았던 음악, 동료의 인사, 이런 것들을 의식적으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인간관계에서 깊이를 추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려고 애쓰기보다는 이미 있는 관계들을 더 깊고 진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들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셋째, 감정적 절제를 연습해야 합니다. 작은 문제에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자신의 불행을 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 사는 게 다 그렇지라는 담담함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는 데 집중하는 것입니다. 넷째, 타인과의 비교를 줄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이나 행복에 집착하기보다는 자신만의 속도와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취보다는 일상의 충실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인생이 완벽할 수 없고 때로는 우울하고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우울증에 대한 솔직한 고백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줍니다. 그는 우울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은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경쟁 사회의 스트레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인간관계의 복잡함, 경제적 압박,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국종 교수의 접근법은 다릅니다. 우울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는 우울한 상태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접근법입니다. 그는 겸손한 마음으로 소소한 즐거움과 같은 작은 것에서 행복을 찾아가야 우울증을 간신히 견디기라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간신히 견디기라도라는 표현입니다. 완전한 치유나 회복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냥 견디고 버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현실적 태도입니다. 이는 우울증을 앓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나아야 한다는 압박감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버티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철학에서 가장 깊은 부분은 죽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는 우리의 끝도 비극이죠. 우리는 죽으니까 라고 담담하게 말합니다. 매일 응급실에서 죽음을 목격하는 그에게 죽음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것입니다. 어제까지 살아 숨 쉬던 사람이 오늘은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런 죽음의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삶의 의미를 더욱 명확하게 봅니다. 죽음이 확실한 운명이라면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집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가끔씩 오는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그런 빛을 보면서 사는 것,
바로 이런 죽음의 현실 속에서 찾아낸 삶의 이유입니다. 완벽한 행복이 아니어도, 영원한 기쁨이 아니어도 그 순간순간의 작은 빛들이 죽음을 향해 가는 여정을 견딜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깊은 철학입니다. 죽음을 부정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 현실을 받아들인 상태에서 그래도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찾는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또 다른 특징은 그의 겸손함입니다. 뛰어난 의료진이자 전국적으로 유명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누구한테나 배울 게 있다는 태도를 유지합니다. 그는 자신의 롤모델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바로 그의 롤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는 간호사, 응급구조사, 후배 의사들로부터 끊임없이 배우고 있습니다. 의료 현장에서는 위계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일에서는 모든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간호사의 세심한 관찰력, 응급구조사의 현장 경험, 후배들의 새로운 지식, 이 모든 것들이 환자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태도는 인간관계에서도 중요한 지혜입니다. 나이, 지위, 학력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을 더욱 성장시키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극한 직업인 외상외과 의사로 살아가면서 이국종 교수는 개인적 삶과의 균형도 고민해왔습니다. 언제 응급 호출이 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가족과의 시간을 보장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기서도 완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의 양이 부족할 수는 있지만 함께하는 순간의 질을 높이려 노력합니다. 짧은 시간이라도 진심으로 소통하고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들도 그의 직업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는 일방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관계입니다. 이런 태도는 다른 직업군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워크라이프 밸런스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지만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의 균형점을 찾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국종 교수도 후회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구하지 못한 환자들, 가족과 함께하지 못한 시간들, 더 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 선택들. 하지만 그는 후회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고 후회에 빠져 있는 동안 현재의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는 과거의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 현재를 더 잘 살려고 노력합니다. 실수했던 부분은 개선하고 잘했던 부분은 유지하며 새로운 도전에는 열린 마음으로 임합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태도입니다. 완벽한 선택은 없고 후회 없는 인생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평범함 속의 비범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들은 특별히 새롭거나 혁신적인 것은 아닙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기, 진실한 관계에 소중히 하기, 현실 받아들이기, 묵묵히 최선 다하기. 이런 것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평범한 진리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평범한 진리들을 극한의 현실 속에서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비범함입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도 구내 식당, 반찬이 잘 나온 것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우울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도 작은 빛을 놓치지 않는 태도, 화려한 성공보다 동료들과의 진실한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는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그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태도들은 의료진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삶의 지혜입니다. 이국종 교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째, 완벽한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불완전한 현실 속에서도 작은 기쁨을 찾아가는 지혜입니다. 둘째, 화려한 성공이나 타인의 인정보다는 진실한 관계와 의미 있는 일에서 삶의 가치를 찾는 태도입니다. 셋째, 우울이나 고통을 완전히 없애려 하기보다는 그것들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현실적 지혜입니다. 넷째, 사는 게 다 그렇지라는 담담한 수용을 통해 불필요한 감정적 소모를 줄이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능력입니다. 이국종 교수는 우리가 사는 목적은 가끔씩 오는 즐거움이나 행복이나 그런 빛을 보면서 사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삶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우울해도 그 속에서 반짝이는 작은 빛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 의미 있는 일을 해낸 보람,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끼는 순간,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기쁨, 이런 것들이 우리가 계속 살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완벽한 행복은 아닐지라도 이런 순간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견딜 만한 것으로, 때로는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어줍니다. 이국종 교수의 삶과 철학은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거창한 성공이나 완벽한 행복을 꿈꾸기보다는 지금 여기서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며 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도 내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의 햇살에 마시는 커피의 향기에 가족의 안부 인사에 동료의 따뜻한 미소에 잠시라도 멈춰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삶을 더욱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